인생은 구창모처럼 살아야 됩니다. 구창모 복귀해가지고 직전 경기 3이닝 동안 삼진 2개 잡고 무실점으로 안타 4개인가 맞았어요. 공 던지는 걸 봤는데 구속 자체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43 막 이 정도로 형성되더라고. 제가 전성기 때 그래도 146, 7까지 나왔는데 조금 구속은 떨어져 있고 아직까지 몸이 완전히 정상은 아니다. 그리고 조금 좀 빨리 동공 좀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 때 상대방 타선이 좀 못 친 것도 있었어요. 완전한 컨디션 아니라고 보고 있고, SSG 타선이 어제 홈런을 4타자 연속 홈런 쳤죠. 거기다가 홈런 5방인가 6방 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SSG는 우타자들이 파워인 타자들이 많아서 구창모가 살짝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화이트 이 선수도 잘 가다가 최근 2경기에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2경기에서 10.1이닝 동안 6점 줬어요. 한 경기당 한 5이닝 정도 던진 거죠. 점수 5이닝 한 3실점씩 2번 준 건데 최근 부진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구창모보다는 화이트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구창모는 몸만 아프지 않다면 대한민국 국대 뭐 1번 선발, 2번 선발급 되는데 몸이 항상 아프다 보니까 조금 경기 감각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물이 오른 SSG 타선을 막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 경기는 SSG 승에 언더 오버는 화이트가 살짝 불안하기 때문에 구창모가 잘 던진다고 해도 길어봐야 5이닝이고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두산과 키움 경기. 두산은 어빈 나오고 키움은 메르세데스 나옵니다. 자, 어빈은 128이닝에 포볼이 87개입니다. 3이닝당 2개 정도 넘게 주는 거죠. 2이닝당 1개도 아니고 3이닝당 2개 넘게 주고 있어요. 이게 용병 성적이 이렇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삼진도 뭐 그렇다고 1이닝당 1개 이상 잡는 것도 아니고. 얘가 근데 키움전에서는 2번 나와서 12이닝 1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2번 나와서 2번 다 승리 투수. 키움전에 조금 강점이 있다. 다만 이 경기 2경기에서도 포볼이 5개인가 있었어요. 그렇게 뭐 포볼이 아예 없는 건 깔끔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 또 2경기에서는 8.2이닝 동안 11점 줬습니다. 엉망이었죠. 둘 다 4.1이닝씩 밖에 못 던졌고 4이닝 정도 되면은 쟤는 투구수가 100개를 넘어갑니다. 왜? 포볼이 많으니까. 직전 2경기도 8.2이닝 동안 포볼 8개, 안타 14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3경기 연속 또 못 던진 경우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어빈이 어쨌든 키움전에 강한단 말이에요. 어빈이 키움전에 잘 던지면 두산이 이길 것이고 못 던지면 키움이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메르세데스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 선수예요. 구위가 강력한 게 아니라 좀 맞춰 잡는 유형이라서 한 1, 2점 정도는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빈이 정말 잘 던질 건지 아니면 또 지난 경기처럼 또 맞을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이 경기 어빈이 얘는 내년 지금부터 시즌 끝날 때까지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길게 나오면 2번 정도인데 재계약은 물 건너 갔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미련이 없이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올 시즌만 끝나고 이제 한국 생활 청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동기부여도 없고 해서 잘 던질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 경기는 최근 키움 빠따도 괜찮아졌고, 두산은 이제 주력 선수들 다 2군으로 내렸죠. 6연패 중이고. 이 경기는 뭐 키움이 왜 역배인지 모르겠습니다. 키움 역배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삼성과 롯데 경기. 어제 롯데가 또 난타전 끝에 안타는 더 많이 쳤는데 졌죠. 2점 차로 졌습니다. 자, 후라도야 뭐 최근 7경기 8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던져주고 있고 2경기 연속으로 7이닝 퀄리티 스타트 해주고 있습니다. 롯데전에서도 2번 나와서 2번 다 QS, 2번 나와서 1승 챙겨갔고요. 그리고 뭐 간보아 삼성전에 별로 안 좋아요. 16.2이닝 동안 8자책점, 방어율 4점 되고 대번 나와서 1승 1패다. 왼손 투수인데 왼손 타자 주축인 삼성한테 그렇게 좋진 않았다.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9.1이닝 7자책점,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최근 4연패 중입니다. 2달째 승이 없다.
두 달째 쓰기 없어요. 4연패 중이고. 그래서 뭐 비교해보면 선발은 후라다가 훨씬 안정적이고 최근 전적도 후라다가 좀 더 낫다. 상대 전적도 삼성이 좋고. 이 경기 롯데가 지면 거의 가을 야구전은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지면 한 2.5게임, 3게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기 감안하면 쉽지가 않아요. 전승해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은 경기. 이 경기 아마도 롯데의 희망 고문이 꺾이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승 추천드려요. KT와 LG, KT는 패트릭 나오고 LG는 치리노스 나옵니다. 어제 완전 혈전이었죠. LG가 앞서 나가다가 8회인가 동점 비슷하게 됐다가 9회 초에 또 점수를 확 내가지고 LG가 이겼는데, 어쨌든 이 경기 선발 패트릭은 최근 두 경기 불펜으로 등판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런 걸 잘해요. 선발로 나가다가 선발 조금 흔들리면 불펜으로 한두 번 출전시킵니다. 어차피 불펜 피칭 할 때 실전으로 불펜 피칭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용병도 예외가 아니에요. 쟤도 불펜으로 2번 나왔고 충분히 휴식 뒤에 이전에 한번 털렸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선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 우투수긴 한데 좌투수 좌타자들은 좀 더 강합니다. 좀 특이한 투수고, LG전에 6.2이닝 동안 1자책해서 1패. 잘 던졌죠. 잘 던졌는데 패가 있다. 그렇고 시리노스는 KT전에 2승 1패예요. 23이닝 동안 5자책점.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등판이 KT전이었어요. 바로 다음 등판 또 KT는 시리노스를 또 붙는 거예요. 눈에 좀 익었겠죠. 이 경기 시리노스가 최근에 5연승 중이기도 하고 3경기 연속 QS이긴 한데, 다시 2번 연속으로 KT를 만나기 때문에 KT가 2번 연속 그렇게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패트릭도 불펜 등판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했고, 지금 KT가 2연패고 LG 2연승인데 최근 LG 불펜이 꾸역꾸역 맞긴 하는데 점수를 좀 준단 말이에요. 어제도 유영찬도 너무 많이 던졌고, 요 경기 뭐 치리노스도 최근에 잘 던지긴 한데 얘도 이닝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던진 적이 없는 투수예요. 나이도 있고. 이 경기 저는 KT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 KT 역배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아와 하나 경기. 기아는 김건국, 하나는 류현진. 원래 내일 등판, 어제 내일 등판이었는데 내일 대신 그 신인 김태형 나왔고, 오늘은 내일 등판이었는데 내일이 이제 떴죠. 오피셜이 몸이 좀 안 좋다고. 아마 기아는 이 경기 지면은 이제 사요나라입니다. 거의 지금도 4경기가 차이 나는데 이 경기 지면 이제 5경기 차이 날 거예요. 아마 손든 것 같아요. 내일도 이제 가을 야구 못한다는 거 알고 올 시즌 많이 던졌으니까 구단 차원에서 그냥 계속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기아도 수건을 던진 상태고, 김건국도 거의 한 2주 만에 나오는데 크게 기대가 안 되죠. 이 투수는 방을 보시면 6.44고, 하나는 최근에 방망이가 폭발해서 지금 10경기에서 97점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방망이 완전 폭발했고, 류현진 3경기 연속으로 지금 퀄스 해주고 있고, 기아전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 경기는 뭐 하나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김건국 길어봐야 뭐 한 3이닝 정도 던지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마 올 시즌 끝나면 기아랑 재계약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세금 문제도 있고 아마 뭐 메이저에 도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 승에, 하나 혼자서 최근 페이스 보면 오버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 승에 하나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 이제 일본으로 넘어갈게요. 일본. 자, 일본은 야쿠르트와 요미우리 경기. 야쿠르트는 오쿠가와 나오고 요미우리는 토고 나옵니다. 양 투수 다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죠? 양 투수 다 오쿠가는 최근에 뭐 6이닝 정도씩은 던져주는데 평균 꾸준하게 실점을 주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리고 토고 또한 직전 경기에 4점을 주고도 승리 투수가 됐어요. 올 시즌 방어율 4.13이죠. 커리어 로우예요. 보통 2점 찍어둔 투수인데 올 시즌 너무 안 좋고, 다만 뭐 방어율에 비해서 6승 8패니까 승운이 안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고 양 투수가 지금 최근
시종 1가 그렇게 제어 좋진 않아요. 1번 투수가 저 정도 포볼률이라면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 거고, 안타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이. 휘비 1.56, 1.5. 안 좋죠? 이 경기 뭐 누가 잘 던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경기는 그냥 오버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투수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주니치와 요코하마는 4연승 중이고요. 주니치는 카네마루 나오고 요코하마는 아즈마 나옵니다. 카네마루가 올 시즌 03년생 신인인데 뭐 이 정도면 꾸준하게 잘 던져준 편입니다. 근데 요코하마전에 올 시즌에 27이닝 동안 8자책점, 방어율 2.67, 그렇게 못 던진 건 아닌데 4경기 나와서 3패, 승 없이 3패, 운이 안 따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직전 경기는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 야쿠르트전에 뭐 괜찮다,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즈마 이 선수는 주니치 킬러입니다. 주니치 킬러예요. 22.2이닝 동안 2자책점, 방어율 0.82, 3번 나와서 전승, 그리고 10경기 76.1이닝 동안 1.18, 9승 무패. 주니치전에 뭐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 9승 1패. 엄청나죠? 지금 10연승인가 그럴 거예요. 예. 주니치전에 1패하고 10연승 중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이다. 근데 카네마루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카네마루가 조금 들쑥날쑥해요. 5경기 연속으로 피홈런을 맞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맞은 홈런이 6방이에요. 최근에 5연속 피홈런 맞았는데 6방 맞았어요. 얘가 시즌 82.2이닝 동안 홈런 9방 맞았는데 최근 5경기에서 6방 맞았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코하마가 4연승 중이기도 하고 아즈마가 상대 전적이 좀 좋다. 한번 털릴 것 같기도 한데 이번 타임에 털리면은 사고라고 봐야 되나 싶습니다. 근데 카네마루가 조금 괜찮다. 그래도 요코하마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요코승 추천드려요. 히로시마와 한신. 히로시마는 도코다 나오고 한신은 무라카미 나옵니다. 도코다가 최근 직전 경기에 1회에만 6점 줬습니다. 요미우리 전에. 도코다가 요미우리 상대로 엄청나게 거의 아즈마가 주니치 상대하는 것만큼 그 정도 전적이었는데, 직전 경기 도코다가 요미우리 전에 1회에만 6점 주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전 경기도 2이닝 동안 7작챔 주고 내려갔고, 직전 경기는 1회에 6점 주고 내려가지 않고 7회까지 버텼어요. 어쨌든 2경기 연속으로 점수를 많이 줬다. 9이닝 동안 13점 줬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는 1회에만 흔들렸지 나머지는 안정적이었고, 그죠? 한신의 무라카미 뭐 꾸준하게 올 시즌 잘 던져주고 있고, 히로시마전에 5번 나와서 방어율 2.20에 3승 1패 괜찮다. 그리고 최근 7경기 연속으로 QS 엄청나게 안정적인 투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2경기는 3실점씩 했어요. 6이닝 7.2이닝 어쨌든 뭐 6회 이상은 꾸준하게 버텨준다. 투수로 봤을 때는 요거 어쨌든 한신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한신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래도 그리고 도코다도 최근 2경기 무너졌긴 하지만 직전 경기 1회만 불안했고 2, 3, 4, 5, 6회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면 히로시마의 도코다도 상대 전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애리조나가 무사말로예요. 샘프가 무사말로예요. 아, 샘프 에러 이겼네. 그러면 아싸 5연승. 자, 라쿠텐과 니포넨 경기로 넘어갔습니다. 라쿠텐은 우치 나오고 니포넴은 이토 나옵니다. 자, 우치는 길게 던져봐야 5이닝, 진짜 길게 던지면 6이닝입니다. 그죠? 얘 니포넴 올 시즌 7경기 나왔는데 던졌던 이닝이 23이닝 밖에 안 돼요. 짧게 던졌다는 거죠. 23이닝 8자책 7번 나와서 2패 승 없이. 그리고 이토는 라쿠텐전에 35이닝 동안 8자책 5번 나왔는데 4승 패 없이. 10경기 기준으로 72.2이닝 동안 2.85 괜찮아요. 상대 전적은 니포넴이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 라쿠텐의 우치는 최근 2경기 8이닝 무실점입니다.
17일 만에 등판한 점이 조금 변수긴 하고, 또 이토 또한 최근 6경기 연속으로 QS고 5경기 연속으로 QS 플러스입니다. 최근 경기력도 이토가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라코텐도 뭐 우치도 그렇게까지 나쁜 편 아니고, 하지만 최근 경기력만 본다면 이토가 좀 더 앞섰다. 그죠? 타격 상성은 근데 은근히 라쿠텐이 좀 더 좋아요. 뒷보랩은 우타자들이 많은데 우치가 우투수고, 라쿠텐은 좌타자들이 잘 칩니다. 근데 이토가 우타자란 말이에요. 이 경기 투수력만 보면 니포넴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은데, 이게 왠지 제 생각에는 라쿠텐이 사고일 것 같은 그런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타격 상성에서 라쿠텐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이토가 너무 잘 던지고 있지 않나, 한 번쯤 무너질 타이밍이 아닌가. 아마 이 경기 니포넴 쪽으로 많이 쏠릴 건데, 한 번 정도 가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쿠텐 쪽을 봅니다. 자, 오릭스와 지바. 오릭스는 미야기 나오고 지바는 이시카와 나옵니다. 자, 9월 9일날 직전 등판이죠. 얘들 서로 붙었어요. 붙었고, 미야기는 7이닝 3실점 승리 투수고, 이시카와는 6이닝 2실점 노 디시즌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야기는 3연승 중이고 분위기 좋죠. 미야기. 이시카와는 5경기에서 3연패 중입니다. 얘는 5경기에 동안 27이닝 던졌는데 실점이 26실점이에요. 진짜 안 좋죠. 정말 안 좋아요. 미야기는 최근 상승세고 이시카와는 최근 너무 안 좋다. 그죠? 그런데 이시카와가 오릭스 전에 좋아요. 올 시즌 26.1이닝 4자책점, 10경기 기준으로 54.2이닝 1.67. 그게 변수입니다. 지바가 3연패 중이고 오릭스가 연패를 끊긴 해서 아무래도 분위기상도 오릭스긴 한데, 그리고 최근 던지고 있는 것만 봐도 미야기가 더 좋긴 한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이시카와가 오릭스 전에 괜찮다는 점. 그죠? 그래서 이 경기를 지바 쪽으로 가기 조금 애매해요. 이시카와가 상대전만 좋지 나머지 다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릭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승 추천드리고, 소뱅과 세이브. 소뱅은 모이넬로 나오고 세이브는 다케우치 나옵니다. 모이넬로 직전 경기 단단히 털렸죠. 5.2이닝 동안 7자책점 패전투수 됐습니다. 니쁘넴 전에 방울 쑥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다케우치, 얘도 털리고 난 뒤에 6주 만에 등판하고 있습니다. 털리고 난 뒤에 6주 또 한 40일 넘게 쉬었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타격 상성은 두 팀 다 자투수 자타자들이 좀 세기 때문에 타격 상성 둘 다 별로 좋지 않고, 다만 양투수 상대전 다 좋습니다. 특히 모이넬로는 직전 경기에서 완봉했어요. 세이브 전에. 그리고 31이닝 동안 2자책점 좋죠. 31이닝 동안 2자책점 방어율이 0.6 정도밖에 안 돼요. 0.5 정도. 그죠? 엄청나게 잘 던졌다 보시면 되고, 10경기 기준으로 77이닝 동안 방어율 0.70. 그냥 세이브는 모든 투수들 공을 다 못 치지만 특히 모이넬로 부분 정말 못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모이넬로가 직전 경기 털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털릴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 통계적으로 확실히 더 잘 던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 1점 정도 뽑을 것 같고, 소뱅도 상대 투수가 좌투수기 때문에, 그리고 다케우치도 뭐 소뱅전에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습니다. 올 시즌 3번 나왔는데 17이닝 동안 6점 줬어요. 2승 1패. 직전 제일 최근에 소뱅전에서 5이닝 5실점 패전한 거 빼면은 11이닝 1실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번 잘 던지고 1번 못 던진 거고, 다케우치도 소뱅 좌타선에 웬만큼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승패로 본다면 모이넬로가 버티는 소뱅 승일 것 같고, 언더 후보는 당연히 언더일 것 같습니다. 소뱅 승의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 했고, 애니존에 이겼죠. 6연승 5연승 성공했습니다. 참 잘해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5연승 성공했고, 물방 고기 반이고, 표 다 보냈습니다. 표 보냈고, 자,
표 필요하신 분들은